14분 시작을 합시다. 네, 네, 지금 잘 나오죠? 네. 뭐 때문에 그랬냐면은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짜자자잔. 잠깐만요. 요겁니다. 중간고사 점수입니다. 중간고사 점수고요. 이거를 정렬을 해서 보여드릴까? 잠깐만요. 어허, 잠깐만요.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됩니다. 요게 점수. 네, 요렇게 됩니다. 평균이 몇 점이었지? 50 몇 점? 그랬던 것 같고, 분포가 아주 다이나믹하네요. 그래서 이거 점수를 어디다 올렸냐면은, 제 기억이 맞다면은 이 클래스의 과제에 가보시면은 제가 중간고사를 생성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점수를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본인 점수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본인 점수를 확인하시고 등수는 요거 보시면 됩니다. 이거 뭐 필요하면은 카톡에도 올려드릴 텐데 일단 수업 시간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뭐 채점 하다 보니까 음 어쨌든 모르겠어요. 음, 뭐 저번에도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제가 너무 진도를 성급하게 빨리 나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어 그래서 뭐 기말은 아니지만 하여튼 하반기 수업을 할 때 그거를 좀 나름 신경을 쓴다고 했는데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이 중간고사 이후 수업은 따로 시험은 안 보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시청률도 저조한 것 같은 게 그 강의 자료실에 들어가 보면은 조회수가 뜨는데 중간고사 이후로 자료 조회수가 완전 팍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아무래도 시험을 안 보는 게 좀 영향이 있긴 있나 보다. 그래서 좀 과제를 통해서라도 수업 내용을 좀 잘 따라오고 있나 안 따라오고 있나 확인을 하기는 할 것 같고요. 뭐 저번에도 비슷하게 얘기 드렸죠. 그리고 프로젝트를 프로젝트도 제가 올렸나? 과제에다가 올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뭐 그냥 간단하게 올렸어요.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확인만 할게요. 맞아요. 기말 프로젝트도 올렸습니다. 기말 프로젝트를 올려서 어 저희가 수업 시간에 직접 커버를 하는 내용은 아니고 좀 본인이 찾아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대부분 좀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는 걸 찾아서 따라해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좀 권장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뭐 따라하면은 금방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몇 가지 좀 대표적인 뭐 주제들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돼요. 네. 하나 골라가지고 뭐 뭐 따로 보고서 같은 거 쓸 필요까지는 없는데 뭐 필요하면 쓰셔도 상관은 없고 뭐 어쨌든 뭐 예를 들면은 주피터 노트북 같은 걸로 하실 거면은 주피터 노트북으로 하면서 뭐 마크다운 같은 거 써가지고 좀 뭐 설명을 많이 좀 풍부하게 달아주시면은 그것만으로도 뭐 보고서는 충분히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해서 기말고사를 대체를 할 것 같고요. 네. 좀 찾아보면은 제 생각에는 많이 나오는 그런 주제들이니까
너무 그렇게 겁먹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을까요? 보고서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채점을 할지는 아직 생각은 많이 안 해봤는데, 만약에 그 채점하는 항목을 좀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게 된다면은 채점 기준을 올려드릴 건데, 제 생각에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제출한 거 보고 한 번에 그냥 통짜로 그냥 뭐 A뿔 A0, 뭐 B뿔 B0 이렇게 그레이드를 그냥 매겨서 채점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네. 또 뭐, 뭘 얘기를 해야 될까? 아, 오늘 되게 정신이 없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시작을 할게요. 어느새 또 참가자가 18명. 코드의 수준 정도는 점수에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막 되게 팬시하고 엄청 막 요즘 알고리즘 이런 거 쓸 필요라기보다는 그냥 충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코드의 수준보다는 진짜 제대로 돌린 거를 보여주세요. 그냥 막 프로젝트 같은 거 아니면 과제 같은 거 보면은 그냥 하다 만 거 제출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제 생각에 점수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막 엄청 대단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제법 뭐 어느 정도 수준은 되지만 그것보다는 네, 마침표를 찍는 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돌려서 내가 이런 결과까지 뽑아봤다. 제대로 돌아가더라. 그런 거를 좀 더 볼 것 같아요. 또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 시작을 할까요? 시작을 해보죠. 오늘도 뭐 간단한 내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어, 코드도 들고 오긴 했는데, 뭐, 하나하나 막 다 짜보기보다는 그냥 좀, 중요한 부분을 좀 뽑아가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보죠. 오늘은 레지듀얼 러닝이라고 해서 언제로 돌아갈 거냐면은, 봅시다. 요때로 돌아갈 겁니다. 아, 여러분들 그거 맞다. 그것도 올려놓은 거 보셨죠? 녹화 강의 2개 올려놨어요. 뭐, 지난번에 했던 수업 영상을 좀 활용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좀, 네, 딥러닝 하기 전에 마지막 파트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2개 올려놨으니까 2개 보세요. 강의 자료도 올려놨죠? 어쨌든 어디로 돌아갈 거냐면은, 여기로 돌아갈 겁니다. 여기로 돌아와서, 정확히는 여기로 갈 겁니다, 여기. 그때 그 이미지넷 챌린지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뭐 되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구축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 도전을 하는 챌린지가 이제 몇 년 동안 이어졌고, 그래서 성능 개선을 수년 동안 거쳐가지고 되게 많이 해서 지금은 이제 거의 끝났는데, 그때 두 번의 대격변이 있다고 했죠. 1번은 여기고 2번은 여기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대격변을 갖고 왔던 거는 CNN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좀 더 이미지에 걸맞는 그런 구조가 됐고, 이미지로부터 피처를 뽑아내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가 나오면서 성능이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이제 두 번째는 여기죠. 여기입니다. 그때 레이어의 개수가 되게 많이 늘어날 수 있게 되는 어떤 기점이 있었다. 그래서 걔를 레즈넷이라고 부르고, 얘는 이제 현역이죠.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레이어가 이만큼 많아지면서 모델이 되게 많이 복잡해질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더 좋은 성능을 내게 됐나,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레즈넷이라고 하면은 여기 앞에 붙어있는 이 레지듀얼에서 따왔겠죠. 그래서 레지듀얼 러닝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우리가 얘가 뭐길래, 얘가 도대체 뭐길래 깊은 구조를 가능하게 했으며, 그래서 실제로는 얼마만큼의 성능을 얻었나 뭐 그런 것만 간단하게 볼 거고,
그거를 실제로 파이썬으로 돌렸는데 이게 이제 학습하는데 시간이 꽤 걸려서 오늘 여기서 직접 학습을 돌리는 거를 보여주는 거는 좀 어렵고 이미 제가 다 돌린 결과를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돌려보고 싶은 분들은 돌려보셔도 되고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작을 해보죠. 요 논문 이제 우리가 슬슬 하게 되는 논문은 꽤 최근으로 오기 시작을 하고 그 중에서도 오늘 보는 논문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논문이고 2016년에 CVPR에 나왔던 논문이에요. 역시 사이테이션이 엄청 많이 됐겠죠. 당연히 많이 됐겠죠. 근데 이거 뭐 그때 지지난 학기 때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논문은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논문은 읽어볼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논문 읽어보시면은 되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냥 보통 논문은 참 사사롭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참 우리가 사사로운 연구를 하고 있구나. 막 되게 카타부타 얘기를 막 엄청 꼬치꼬치 하잖아요. 저희가 쓰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막 어떤 문제가 있고 막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 거고 그거를 위해서 막 우리는 이런 거 할 거다. 막 그거를 막 구구절절하게 써서 내려가는 그런 논문을 사실 주로 쓰는데 이런 논문은 되게 좀 거국적이에요. 그래서 막 뭐라 해야 되지? 막 메소드 같은 것도 보면은 막 엄청 짜잘하게 수식 같은 거 되게 막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막 우리가 그래서 뭘 하는지 막 엄청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간단합니다. 진짜 간단해요. 간단하고 심플하면서도 되게 큰 문제를 풀려고 하고 그런 게 그냥 되게 뭔가 기계로 느껴지고 어... 또 그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도 엄청 자잘하게 막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핵심적인 아이디어 내지는 컨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정말 너무너무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논문은 진짜 이거 그냥 전공하는 사람 아니라 이거 막 그냥 뭐 예를 들면은 영어 문제로도 나올 법한 그런 술술 읽히는 논문 그런 논문이거든요. 진짜 논문 너무 좋아. 너무 잘 썼어. 너무 잘 썼고 어 진짜 세상을 바꿔가는 논문들은 이런 논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논문이에요. 진짜 하여튼 논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참 다른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되게 기념비적인 논문들, 특히나 이 논문 진짜 잘 썼더라고요.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상당히 추천드립니다. 네. 그냥 사실 뭐 이렇게 막 뭐 레지듀얼 러닝이나 레즈넷 같은 거 뭐 저를 포함해서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강의나 아니면 설명하는 영상 진짜 많은데 그거 다 봐봤자 논문만 못해요. 논문이 훨씬 설명 잘 해놨어. 뭐 그런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 다 찾아봐야 여기 논문에서 하는 얘기 그냥 요약해 놓은 거지 이 논문을 뛰어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되게 저희 랩에서 논문 세미나 같은 거 하면 항상 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내가 내가 그냥 직접 그 논문 읽는 것보다 만약에 논문 세미나를 해주면은 논문 세미나 듣는 게 더 나아야 하지 않냐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강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도 내가 그 강의 교재 같은 거 레퍼런스 같은 거 그거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강의를 듣는 게 더 나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먼저 공부를 해보고 떠먹여주는 사람이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제가 맨날 컴퓨터 비전을 전공을 하지 않았다고 되게 밑밥을 까는 이유가 그런 거를 너무 느껴요, 제가. 컴퓨터 비전은 제가 완전 전공을 한 건 아니어서 뭐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직접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편리하게 설명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요런 주제는 솔직히 좀 약해져요. 논문이 훨씬 나은 것 같아.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튜토리얼 정도입니다. 튜토리얼. 한번 시작을 해보죠. 네. 어, 잠시만요. 뭘 얘기해야 되는지 까먹었어. 아, 기억났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CNN을 했잖아요. CNN. CNN에서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하면은 요런 일이 생기죠. 여기에 이제
뭐 여러 채널에 인풋이 들어오죠.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냥 아무거나 예를 들어볼게요. 뭐 128 바이 128 바이 뭐 3채널짜리 인풋이 들어와요. 이 컨볼루셔널 레이어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커널을 몇 개를 쓰죠. 뭐 커널을 뭐 100개를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서 뭐 스트라이드도 주고 하면은 뭐 얘 이미지가 적당히 작아져서 막 이렇게 줄어들죠. 이렇게 레이어 하나 거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보통 이 커널이나 스트라이드로 인해서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그 규모가 작아지면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그 이미지의 특성들 중에 이 커널을 통해서 여기 안에 있는 피처들을 좀 해석을 해서 이 하나하나의 이미지로 전환을 시키죠. 피처 맵으로 전환을 시키죠. 근데 이제 거기에 사용이 되는 커널을 여러 개를 둬서 이제 첫 번째 커널에 해당이 되는 히트맵, 두 번째에 해당되는 거,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100개가 이렇게 모이는 식입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면은 보통 이렇게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이제 채널의 수는 많아지고 피처의 수겠죠. 그래서 이제 더 복합적인 피처들을 뽑아 나가면서 이제 이미지의 크기는 더 줄어들어서 그 하나하나의 픽셀에 대응이 되는 원래 원본 이미지에서의 영역은 점점 더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점점 구조를 쌓아 나가면서 로컬한 피처로부터 이제 좀 글로벌한 피처로 쌓아 나가는 거였죠. 그래서 이미지의 크기 자체는 보통 줄어들죠. 네. 그리고 커널 하나하나가 이제 각각의 웨이트를 담당을 해서 이제 주어진 인풋으로부터 그 커널에 해당이 되는 피처들을 추출을 해내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뭐 컨볼루션에 대한 얘기죠, 사실. CNN뿐만 아니라. 그래서 보통 이런 구조입니다. 얘가 뭐냐면은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여기 나와 있죠, 이 이름 VGG. 그러니까 CNN에서 CNN 기반이긴 해요. CNN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모델을 그냥 복잡하게 만들려고 해봤던 그런 모델 중에 하나고, 뭐 나름 성과는 거두기는 했는데 그 VGG 넷의 실제 구조예요. 그 실제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아마도 레이어가 총 19개가 들어있어서 VGG 19라고 한 것 같은데, 보시면은 반복이 되죠. 컨볼루션 레이어 2개 쓰고 뭐 풀링, 제가 맥스 풀링 얘기는 안 하긴 했는데 하여튼 풀링, 다운 사이즈 하는 거, 다운 샘플링 하는 거 하나 들어가고, 또 컨볼루션 2개, 풀링 하나, 컨볼루션 3개, 풀링 하나, 3개, 하나, 컨볼루션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플래튼을 해주겠죠. 이제 충분히 이미지 피처들을 여기 앞단에서 이미지의 특성들을 함축을 해서 뽑았으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벡터로 전환을 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마무리를 짓는 이런 구조예요. 실제 디멘션도 이렇게 된다고 해요. 아마도 이미지넷 챌린지였으니까 뭐 디멘션을 맞춰서 설계를 했겠죠. 그래서 원래는 요런 되게 가로 세로는 크고 뭐 채널은 몇 개 안 들어있는데 점점 이제 커널의 개수를 늘려가는 거죠. 커널의 개수는 점점 늘려가면서, 그래서 총 마지막에는 그 채널이 512 채널이 되지만 이 이미지의 사이즈를 보면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기 안에 총 44개, 49개의 픽셀들만, 픽셀이라고 해도 되나? 어쨌든 히트맵이 들어있지만 사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값은 여기에서 꽤 광범위한 영역을 커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함축적인 이미지를 해석을 해낸다. 뭐 그런 거였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VGG넷은 이랬어요. VGG넷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했겠죠. 어떻게 기대를 했겠어요? 우리가 레이어의 수를 늘리면은 결국에는 더 많은 정보들을 더 잘 추출을 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더 복잡한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 간단하죠. 레이어만 쌓으면 복잡해져요, 더.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은 더 많은 레이어를 쌓기를 기대를 했겠죠. 그래서 뭐 성능을 기대를 했을 거예요. 에러라고 합시다. 우리의 기대는 이거였겠죠. 물론 뭐 완전히 떨어지진 않겠지만 우리의 기대는 이랬을 거예요. 레이어를 열심히 늘려서 모델을 복잡하게 만들면은 에러는 계속 줄지 않을까?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뭐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한계를 만나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기대는 이거였어요.
요렇게 가는 거였어요. 요렇게 가는 거. 내려가는 거. 그런데 VGG넷 아니면 뭐 르넷 이런 거 보니까 레이어 많이 가져가니까 성능 좋아져.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뭐 했겠어요? 레이어 수를 더 늘렸겠죠. 더 늘렸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여기서 적당히 한계에 만나거나 한계를 만나서 더 내려가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때로는 이렇게 올라가기도 해요. 이렇게 어떤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에러가 증가해요. 이런 경향이 실제로 보였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는 뭐 대충 여기를 기준으로 합시다. 레이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에러가 줄어드는 건 맞아. 그러면 레이어가 복잡해지면은 레이어가 많아지면은 복잡한 모델을 표현을 할 수 있어.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한계가 있다 이거죠. 어느 한계를 만나면은 그때부터는 이렇게 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 밑에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더 이상 성능이 나아지지 않고 그냥 유지가 되던가 아니면 더 악화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실제로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오늘 다루게 되는 데이터셋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이것도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그런 데이터예요. 우리의 기대였죠. 뭐랑 뭐를 비교했어요? 여기는 이터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에러고요. 레이어가 20개랑 56개예요. 그리고 여기는 학습이에요. 학습. 트레이닝 에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0개보다 56개가 더 좋은 모델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왜 얘가 왜 더 위에 있을까? 20개보다 56개가 왜 위에 있을까? 레이어를 더 쌓으면 더 쌓을수록 좋은 거였는데 왜 VGG넷은 하필이면 19개에서 멈췄을까가 되겠죠. 그게 제일 뭐 여러 개 쌓아봤는데 19개 했을 때가 성능이 제일 좋았으니까 VGG19를 냈겠죠. 해봤겠죠. 논문 쓰는 사람들이 뭐 대학원생이 됐든 박사들이 됐던 간에 당연히 해봤겠죠. 레이어 많이 쌓았더니 에러가 더 크더라. 그게 트레이닝 셋에서도 그렇고 테스트 셋에서도 마찬가지로 더 크더라. 그러면 레이어를 무작정 늘린다고 좋은 게 아니다. 아니면은 내지는 레이어를 늘리면 늘릴수록 좋을 것 같은데 뭔가 늘리지 못하게 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뭔진 모르겠다.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뭔지 어떻게 알 수 있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가 이제 오늘 하게 되는 레지듀얼 러닝 내지는 레즈넷에서 한 일이 되겠죠. 네. 사실은 간단합니다. 거의 한 페이지만 가지고도 설명이 됩니다. 그 전에 사실 이 얘기부터 하고 갑시다. 우리가 보통 뭐 다른 수업에서도 이 얘기 들었을 것 같은데 또는 제가 이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열심히 공부를 해봤지만 이거를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거나 이거를 직접적으로 뭔가 보여준 그런 자료는 보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레즈넷이 그래서 레지듀얼 러닝이라는 거 써서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언급하기로는 그 레이어를 많이 쌓았을 때 문제를 해결했고 보통 그 문제가 뭐냐면은 뭐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를 해결을 하더라. 그렇게 언급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뭐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원래 논문도 찾아보고 했는데 명시적으로 언급은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직접적으로 해결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랬으리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뭐 그런 건 것 같아. 모르겠어. 제가 전공은 아니라서 많이 읽어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제 선에서 찾아보기로는 그냥 모르겠어요. 약간 뭐 많은 심증을 가지고는 있지만 직접 누가 프로브를 한 건 아닌 것 같다. 뭐 그 정도의 뇌피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수업에서도 들어보셨을 것 같지만 우리 그레디언트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을 하잖아요.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는데 결국에 백프로파게이션의 핵심은 체인 룰이죠.
그래서 막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가 인풋부터 아웃풋까지 막 차곡차곡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쌓여가는 과정에서 이제 파라미터들이 개입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고 싶은데 결국 이 아웃풋, 그리고 아웃풋을 거쳐서 얻어지는 코스트, 뭐 크로스 엔트로피 이런 거, 그 코스트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각각의 인풋이나 아니면 각각의 웨이트들이 이 코스트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저기 아웃풋 단부터 거꾸로 미분을 전파시키는 게 백프로파게이션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결국 핵심적으로 그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게 체인룰을 거듭을 대면서 이 마치 그레디언트를 전파시키는 형태로 가잖아요. 그레디언트를 거꾸로 아웃풋부터 인풋 단으로 반대쪽으로 전파시키는 모양이라서 그거를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레이어가 많아졌을 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모델이 복잡해질 때, 이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이 체인룰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여러 개를 미분을 해서 곱해 나가는 형태예요. 저 끝에서부터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계속해서 곱을 해가면서, 체인룰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뭐 어떤 변수들이 이렇게 연관관계를 갖고 있으면은 얘를 얘에 대해서 미분하고 싶으면은 얘를 이걸로 미분하고 이거를 얘로 미분한 다음에 곱해라. 곱해 나가면 된다. 그게 체인룰이잖아요. 연쇄적으로 작용을 해서 결국에는 곱으로 표현이 돼요. 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레이어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렇게 곱이 많아질 텐데, 곱하는 게 많아질 거예요.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곱하는 값이 커질 텐데, 우리가 보통 뭐를 더하고 뺄 때는 사실 그런 문제가 없는데, 뭐가 곱해질 때는 좀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기긴 해요. 현실적인 문제가 실제로 발생을 하긴 하죠. 이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요 각각의 값들이 좀 작은 값이야. 어떤 미분을 한 결과 내지는 그레디언트가 좀 작아. 되게 작아. 그러면은 이 전체 값은 0으로 수렴을 해버리죠.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정말 작은 값들을 계속해서 곱해 나가니까 되게 작은 실수긴 할 거예요. 되게 작은 실수긴 실수일 거야. 원래 그냥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값을 갖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컴퓨터로 구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실수에는 한계가 있죠. 뭐 언더플로우나 오버플로우가 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정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넘어가게 되면은 너무너무 작은 값은 사실 그냥 프로그램에서는 0이나 다름 없어지잖아요. 그게 너무 작아지다 보면은. 마찬가지로 얘가 너무 좀 커져. 이게 막 너무 큰 것도 아니야. 그냥 조금 커. 조금 큰 편이야. 근데 1보다 조금 커. 근데 그게 연속해서 거듭 제곱을 하게 되면은, 곱을 이렇게 여러 번을 하게 되면은 그게 날아가잖아요. 지수잖아요, 지수. 거듭 제곱을 한단 말이야. 1보다 조금 큰 거는 몇 번만 곱해도 되게 커져요. 생각보다 빨리 커져요. 1보다 작은, 아주 작더라도 여러 번 곱하면은 생각보다 빨리 작아지고, 그게 거듭 제곱, 이렇게 그 거듭 제곱이 되게 익스포넨셜로 가잖아요. 이럴 때는 발산을 하죠. 어쨌든 발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레이어를 많이 늘리고 싶은 경우가 사실 일반적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막 늘리지는 못하는 게 뭐냐면은 백프로파게이션을 못해요. 못하진 않아. 할 수는 있겠지. 근데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죠. 그레디언트를 전파를 시켰는데 이 그레디언트가 사라지던가 날아가 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학습에 약간 지장이 생기게 되겠죠. 네. 그런 문제가 이미 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레이어의 수를 무작정 늘릴 수 없다. 그 이유 중에 몰라요. 다른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 근데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베니싱 혹은 익스플로딩 하는
그레디언트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레지듀얼 러닝은 아무래도 저의 뇌피셜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어떤 방법을 선택을 했냐면은 이런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레이어, 그리고 레지듀얼을 이용하는 그런 레이어가 하나 있어요. 보통은 어떻게 생기냐면은 여기 뭐 어떤 블락이 이렇게 있어서 이 인풋부터 아웃풋까지의 관계를 표현을 할 때 보통 이렇게 되죠. 여기에 파라미터 하나 들어가서 웨이티드 썸 구하죠. 내지는 컨볼루션을 취하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치죠. 예를 들면 렐로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여기 파라미터 뭐 딱 두 개를 예를 들긴 했는데, 왜냐하면 오리지널 레즈넷에서 요 두 개짜리를 가지고 하거든요. 어쨌든 파라미터 하나 곱하고 또 액티베이션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이 뉴런을 차곡차곡 더해나가는 모습으로 보통 레이어를 만드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똑같은 구조가 계속 반복을 하게 되니까 그레디언트를 누적시켜가는 과정이 그냥 단순하게 곱으로만 다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레지듀얼 블럭에서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여기에 숏컷을 하나 팝니다. 지름길을 하나 만들었어요. 지름길을 하나 만들어서 이게 원래 그냥 기존에 가는 길은 기존에 가는 길대로 있어요. 그냥 웨이티드 썸 액티베이션, 웨이티드 썸 구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따로 길을 하나 더 파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개를 더 해버립니다. 두 개를 더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을 거쳐서 아웃풋을 구합니다. 네. 요렇게 요렇게 파놓은 이 숏컷, 이거를 뭐 레지듀라고 부르겠죠. 때로는 뭔가 숏컷을 만들어서 나 자신을 이렇게 우회를 시켜가지고 다시 더하니까 얘를 레지듀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레지듀얼 러닝이라고 했겠죠. 그런데 얘가 갖는 효과가 모르겠어요.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저의 뇌피셜입니다. 제 생각에는 원래는 이렇게 웨이티드 썸, 액티베이션, 또 웨이티드 썸, 액티베이션 펑션, 이게 반복을 해서 웨이티드 썸, 액티베이션 펑션을 거쳐서 레귤러 레이어는 이렇게 그냥 반복적인 구조만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인룰을 거듭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분을 하고 싶으면은 여기 미분하고 여기 미분하고 여기 미분하고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곱하기만 할 거란 말이죠. 곱하기만 할 거예요. 그런데 레지듀얼 블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던 이 모양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그냥 요거는 디멘션 맞춰주기 위해서 뭐 하나 곱하긴 해야죠. 이거 여기 인풋 디멘션이랑 여기 아웃풋 디멘션이 다르니까 여기도 웨이트 하나 들어가긴 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숏컷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좀 달리 표현이 되는 텀이 하나 생겼죠. 이렇게 숏컷을 만들어서 그레디언트를 구하더라도 얘의 영향이 있겠죠. 결국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그것보다 뭐 늘던가 줄던가 하는 게 이제 그냥 일반 레귤러 블럭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어쨌든 숏컷으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더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표현은 못하겠지만 아무래도 그 레이어가 깊어지더라도 미분을 했을 때 단순히 얘가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 좀 날아가지 않게 잡아줄 수 있는 숏컷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레지듀얼 러닝을 통해서 이제 더 깊은 구조, 더 많은 레이어를 쌓을 수가 있게 된 거겠죠. 네. 그 정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미안해. 나도 그 이상은 잘 모르겠어. 네. 그래서 실제로 해봤더니 이렇더라. 여기 있습니다. 이미지넷을 가지고 했네요. 이미지넷을 가지고 했고, 왼쪽에 있는 거는 플레인 네트워크. 그리고 18개일 때랑 34개일 때. 34개일 때가 에러가 더 크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거는 레지듀얼 러닝을 적용을 한 레즈넷이에요. 18개일 때보다 34개가 줄었죠, 에러가. 그러니까 원래 그 레지듀얼 없이는 원래 레이어를 그냥 무턱대고 쌓으면은 에러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을 하는데,
저렇게 레지듀얼 패스를 만들었더니 이제 감소하는 거에 성공을 하더라 가 되는 거겠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요렇게 생긴 모델이어도 결국에는 요걸로 표현이 가능하긴 하겠죠. 제 생각에는 등가로 아마도 여기 쇼컷으로 들어오는 패스도 저기 위에 있는 파라미터를 수정을 하면은 같은 모델이지만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요거 두 개를 똑같이 표현을 하게 하는 어떤 파라미터의 조합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가 인풋 아웃풋 관계를 동일하게 설명을 하면서도 저렇게 별도의 패스를 가지고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그레디언트가 날아가지 않게 방지를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을 해봅니다, 감히. 네. 요게 사실 이론에 거의 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때 말씀드렸죠.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가 되게 많고 사실 맨 처음에 등장을 할 때는 그래서 5개를 고른 다음에 그 중에 답이 있나 없나를 따지는 탑5 에러를 봤었어요. 그래서 탑5 에러를 봐서 이제 얘네들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었는데 일단 기존에 보던 탑5 VGGnet, 르넷 뭐 이런 거 보더라도 얘네들에 비해서 이제 레즈넷을 쓰면서 탑5 에러가 많이 줄었죠. 막 8, 7 하다가 이제 5까지 떨어졌어요. 5, 4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뭐까지 도전을 해요? 탑1 에러입니다. 이제 하나만 고릅니다. 5개 중에 맞추기가 아니라 하나 골라서 맞추기예요. 당연히 탑5보다 탑1이 어려운 태스크겠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심지어 발표도 안 했었나 봐요. 발표도 안 하다가 이 VGGnet 뭐 버전 5인 것 같은데 그때 처음으로 공개를 했나? 뭐 그랬나 봐. 이제 좀 도전을 해볼 만해졌나 봐요. 근데 이제 레즈넷으로 들어왔더니 이 24%마저도 이제 21%, 19% 이렇게 줄기 시작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뒤에 붙어 있는 얘는 뭐냐면은 레이어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어를 34개, 50개, 100개, 150개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그 성능을 평가를 했다 이거죠. 네. 뭐 여기 위에도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타나 있죠. 그냥 일반적인 네트워크랑 레즈넷을 비교를 했을 때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성능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성능이 좋아지더라 라고 하는 게 포인트죠. 네. 그리고 실제로 논문에 있는 표를 그냥 옮겨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파이썬으로 넘어갈 건데 뭐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자료를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좀 정리 잘 해놓고 잘 설명을 해놨던 자료들을 여기 뭐 제가 참고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실 이것도 약간 사설인데 연구하면서 뭐 한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되게 자료를 많이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거 보고 따라하고 뭐 아니면은 뭐 코딩 하다가 내가 뭐 막히는 거 있으면은 그런 거 다 검색해가지고 찾아보는데 그런 거 잘 찾는 것도 되게 능력인 것 같아요. 그 뭐 똑같은 문제 상황에 닥치더라도 그리고 그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뭐 인터넷에 다양한 자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진짜 좀 뭐 누가 봐도 되게 좀 허접한 뭐 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남겨놓은 자료도 있는 반면에 되게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해놓은 자료들도 많은데 그런 거 잘 찾아보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유튜브에 레즈넷만 검색해봐도 진짜 뭐가 많던데 그 중에 좀 찐또배기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잘 구분을 하는 게 본인의 실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파이썬을 갑시다. 파이썬을 가봅시다. 오늘 뭐뭐를 들고 왔냐면은 이것 좀만 확대합시다. 이제 파이썬을 2개로 쪼개서 들고 왔는데 여기 첫 번째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fully connected만 가지고 돌리는 거 그리고 CNN 가지고 돌리는 거를 가지고 왔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비슷해요. 근데 데이터셋만 달라졌어요. 이 두 번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출처도 명시를 해놨는데 그 레지듀얼 블럭을 사용을 하는 거를 실제로 뭐 그냥 있는 거 쓰는 게 아니라 케라스를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레지넷 그 레이어 18개짜리를 구현을 하는 거를 들고 왔어요.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설명을 할 건데, 그 중에서 오늘 뭐 쓸 거냐면은 이미지넷은 뭐 얘도 사실 방대한 버전이 있긴 하지만 이미지넷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로컬로 돌리기에는 조금 많이 부담이 되니까 요런 데이터셋을 들고 올 건데, 얘도 좀 가벼운 버전이에요. 가벼운 버전. 왜냐하면은 클래스가 딱 10개밖에 없어. 네, 클래스가 딱 10개 있고 데이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딱 학습용으로 5만 개, 테스트용으로 10,000개 들어있어요. 이거 그냥 뭐 엠리스트랑 비슷하죠. 클래스 10개짜리에다가 뭐 대충 막 10,000개에서 100,000개 사이의 이미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컬러 이미지 데이터셋이고요. 총 10개의 클래스가 들어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써서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요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랑 비슷한데, 어쨌든 케라스에서 방금 설명드린 그 데이터셋을 불러올 거예요. 여기에 5만 개가 들어있겠죠. 여기에 10,000개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했던 것처럼 노멀라이즈 해가지고 그냥 인풋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 또 마찬가지로 인티저로 들어있는 그 정수로 들어있는 인덱스를 카테고리로 변환을 시켜서 실제로 학습에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을 해주는, 그냥 준비하는 부분이에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설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이거 사이즈가 얼마냐면은 32 x 32예요. 32 x 32짜리 컬러 이미지를 가지고, 아이고, 일단 플래튼을 해서 일단 벡터로 만들어야겠죠. 여기는 컨볼루션 레이어 하나도 안 쓰니까요. 그래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연결한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가지고 디시전을 내립니다.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 사용을 하고 뭐 배치 적당히 줘가지고 학습을 시켰어요. 제가 이거 집에서 돌렸었는데 좀 걸렸어요. 지금 보시면은 에폭을 총 100번을 돌렸는데 한 번 돌 때마다 한 10초 정도 걸리니까, 그럼 얼마냐? 1000초? 1000초면은 한 몇 분이죠? 한 15분 걸리는 건가? 하여튼 그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트레이닝 애큐러시, 여기에 트레이닝 애큐러시랑 테스트 애큐러시가 나오는데, 쭉 돌렸는데 뭐 아직 수렴을 했는지는 뭐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한 67%예요. 테스트에서는 심지어 48%야. 뭐 약간 오버피팅을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아. 서머리 한번 볼까요? 파라미터를 한 10만, 아니 100만 개 정도 썼네요. 한 95만 개 썼고, 성능이 결국 찐으로 얘기하자면은 테스트 셋에서 48% 나오더라. 이거 한 절반밖에 못 맞추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죠. 실제로 여기 테스트 샘플에 있는 것 중에 하나 랜덤으로 뽑아서 그거 결과 보여줘 라고 했더니, 이제 여기 우리가 프리딕트, 우리가 뭐야, 우리가 그 인풋을 넣어서 모델이 예측한 인덱스랑 실제 참인 인덱스가 달라요. 다릅니다. 이거 버드라고 나왔어야 되겠죠? 이거 새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틀리고 있는 샘플이 나왔어요. 아마 대충 돌려보면은 랜덤으로 뽑히니까 두 개 중에 하나는 틀리고 있겠죠. 네. 어쨌든 컨볼루션 하나도 없이 파라미터 물론 우리가 모델의 복잡도를 따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파라미터의 개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 95만 개를 썼지만 컨볼루션 없이 픽셀 사이의 관계는 무시하고 그냥 해봤더니 50% 나오더라. 그거를 이제 CNN으로도 해봤습니다. CNN으로 해서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랑 여기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적당히 주고요. 이 파라미터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아, 비슷하네요. 그래서 컨볼루션 4개, 풀리 커넥티드 2번 해서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거쳐서 역시 같은 로스 펑션으로 학습을 시켰어요. 파라미터 한 90만 개네요. 조금 적네요. 오히려 조금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 돌렸더니, 물론 같은 파라미터여도 이 구조가 최선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몰라요. 그런 거 막 돌려보진 않았습니다. 대충 돌렸습니다. 어쨌든 파라미터 90만 개 가지고 에폭을 20번 돌렸어요. 한 번 할 때 한 3분씩 걸렸네요. 애큐러시를 봤더니 그래도 CNN 이름값은 하네. 일단 학습에서는 95%인데 테스트에서 62%예요. 이거 차이 너무 많이 난다. 이것도 좀 오버피팅, 이거는 너무 좀 많이 의심을 해볼 만하죠. 어찌됐든 간에 아까 48%보다는 높긴 높죠. 비슷한 파라미터 숫자를 가지긴 했는데,
일단 주어진 데이터 자체는 피팅을 하기는 해요. 95%까지 하긴 해. 그게 오버 피팅이어서 문제지. 뭐 나름 컨볼루션 가지고 표현은 하긴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랜덤 샘플을 하나 뽑아서 그게 실제 이미지가 어떻게 생겼고 우리 예측한 거랑 실제 참값이랑 봤더니 얘도 틀리네요. 얘 해봤자 60%잖아요 지금. 60%니까 뭐 많이 틀리겠죠. 맞추는 경우가 좀 더 많긴 하겠지만 뭐 틀리는 경우도 뽑힙니다. 네. 요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던 방법이 요거고, 레즈넷 요거 들어가 보시면은 오리지널 보실 수 있어요. 설명도 있고. 그 실제로 임플멘테이션을 한 거예요. 레즈넷 18을 임플멘테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그냥 평소에 불러오던 그거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뭐 노멀라이즈도 똑같이 하고, 여기 레즈넷에 대한 클래스를 여기서 적용을 해요. 케라스를 이용을 해서 클래스를 정의를 하는데, 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컨볼루션이나 뭐 맥스 풀링,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요 레즈넷에 원래 들어가는 거고, 뭐 배치 노멀리제이션 넣을 거예요. 다 넣을 건데 레즈넷 블럭을 하나 만듭니다. 네. 그 레즈넷에서 실제로 사용을 했던 뭐 커널 사이즈라던가 그런 거를 똑같이 따라 해서 만드는데, 핵심은 여기겠죠. 여기 콜, 여기 forward propagation 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나와 있던 그 강의 자료랑 똑같아요. 원래는 이 블럭 하나에서 컨볼루션 한 번, 배치 노멀리제이션, 액티베이션, 컨볼루션, 배치 노멀리제이션, 액티베이션, 원래 요것만 거쳐야 돼요. 여기 없이 요렇게 나가면 원래 블럭이죠. 요렇게 나가면 원래 블럭인데 뭘 하냐면은 여기 맨 처음에 들어온 인풋을 따로 레지듀라고 저장을 해놓고, 여기 들어온 인풋은 일단 원래 패스대로 한번 쭉 보내. 그 다음에 거기서 얻어진 결과랑 아까 앞에서 저장을 해놨던 레지듀랑 두 개를 더합니다. 두 개를 합칩니다. 그래서 그 합친 거를 액티베이션을 거쳐서 아웃풋을 내요. 요게 레지듀얼 블럭이죠. 요 레이어 사용하면은 레지듀얼 레이어를 사용을 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레즈넷 18 모델을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맨 처음에 컨볼루션이랑 배치 노멀리제이션 거친 다음에 풀링하고, 그 다음에 레지듀얼 블럭 하나, 둘, 셋, 네 개를 거치네요. 원래 실제로 레즈넷 18이라는 모델은 이렇게 생겨야 돼요. 네, 그 실제로 논문에 나온 모델은 이 레즈넷 블럭을 훨씬 여러 개를 사용을 해가지고 가는데, 저희는 그렇게 돌리면 너무너무 무거워서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을게요. 여기 포워드 프로파게이션 하는 부분에서도 여기 뒤에다가 블럭을 더 붙여야 됩니다. 여기 3-1, 3-2, 4-1, 4-2까지 여기 뒤에 연결해서 붙여야지 실제로 포워드 프로파게이션 하는 부분인데, 저는 모델을 좀 더 간단하게 해서 요만큼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기 위에 나와 있는 구조 순서대로 인풋부터 아웃풋까지 구하는 거죠. 네. 그래서 모델 만듭니다. 아까 만들었던 이 클래스, 요 클래스 그대로 사용을 해서 모델 만들고,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하네요. 그래서 뭐 아담 사용하고 크로스 엔트로피 사용을 해서 서머리를 했습니다. 파라미터가 한 70만 개죠. 70만 개. 파라미터 70만 개입니다. 아까 몇 개 했지? 한 90 몇만 개랑 그 다음에 몇 개 했더라? 하여튼 뭐 그 정도로 했는데 파라미터 오히려 좀 더 적죠. 그래서 실제로 피팅을 했습니다. F폭은 50번. 1분 좀 안 되게 1분 좀 넘게 돌아가네요. 에큐러시, 맨 마지막 에큐러시 한번 볼까요? 트레이닝 에큐러시 97.8%, 테스트 에큐러시 89.6%가 됐습니다. 아까 CNN으로 덤볐지만 CNN은 오버피팅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오버피팅도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네요. 나 이거 심지어 얼리 스토핑 됐구나. 네, 여기서 스토핑까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됐습니다. 트레이닝 커브도 봤더니 뭐 얼추 수렴을 다 해가지고 알아서 멈춘 것 같고, 프리딕션 하는 거 봤더니 여기는 레이블을 보여주진 않았네. 어쨌든 뭐 로스랑 에큐러시만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더라. 뭐 레이블 보고 싶으면은 저기 있는 레이블 그냥 가져다가 써서 프리딕션 해보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돌려서 그 실제로 케라스에 있는 것만 가지고
그 레즈넷을 뭐 따라 해보는 임플멘테이션을 제가 구현한 건 아니고 실제로 온라인에 공개되어 있는 걸 들고 와서 봤는데, 사실 다른 거는 다 짜잘한 거고 핵심은 여기입니다. 여기 요 한 줄입니다. 뭐 요거 포함해서 요거까지 결국에는 쇼컷을 만들어서 그 원래 패스를 거쳐온 아웃풋이랑 쇼컷을 통해서 왔던 오리지널 인풋이랑 두 개를 합쳐주는 그런 것만 구현을 해서 레지듀얼 블럭을 만들어서 실제로 성능이 개선이 되더라 를 보여주는 것까지 해서, 일단 오늘 수업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뭐 얘기했던 거 다 한 것 같고, 네. 지금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미지의 원 형태나 특징을 보존을 하려는 목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쇼컷을 통해서 그 인풋을 그대로 보존하겠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저의 뇌피셜이긴 합니다. 그 쇼컷을 만들어서 인풋이랑 유사한 아웃풋을 유지를 해나가겠다? 그런 목적일까요? 저는 이게 있다고 해서 인풋에 들어온 피처가 아웃풋 피처랑 비슷해진다고 생각이 들진 않는데, 저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네.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네, 여러분들 그 녹화 강의 올린 거 봐주시고요. 그 프로젝트 공지한 것도 확인해 주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